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몸 건강히. 이젠 뭐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날씨 보면은 굉장히 활동하기 좋은 날씨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좋은 날씨에 갔다 왔습니다. 2022년 개봉한 첫 번째 히어로 영화죠. 아주 이 와신상담하고 절치부심하다가 조커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DC의 영화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영화는요, 맨 리브스 감독,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더 배트맨입니다. 자, 배트맨, 이 히어로의 조상이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여러분께서는 보셨을 텐데, 이 팀버튼 감독의 배트맨부터 시작해서 조엘 슈머 감독의 배트맨, 그리고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비긴즈부터 시작해서 다크나이트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배트맨 시리즈를 보셨을 거예요. 배드슈하고 저스티스 리그는 Save Martha!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없는 걸로 합시다.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저스티스 리그 이후에 조금 빠른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을 때 DC는 맨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상평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관람하시고 와서 리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요쪽에, 이쪽인가요? 자, 요쪽에 제가 부분을 나눠 놨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고 볼지 말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난 리뷰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봅시다. 네, 영화에서는 2년 차에 배트맨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배트맨은 다크함이 그 매력이고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이죠. 예전에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장동건 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배트맨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그 고독이야. 다크한 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난 배트맨의 그 올블랙의 시크함이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맨 리브스 감독도 그렇고 배트맨을 연기한 로버트 패틴슨도 2년차 배트맨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뷰에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배트맨이면 배트맨이지 2년차 배트맨은 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래서 2년차 배트맨을 얘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통 2년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2년차가 되면은 완전 생초보에선 벗어나지만 그래도 막 되게 능숙하지는 않아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잘했다가 2년차가 됐을 때 뭔가 부침을 겪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프로게이머 중에 2등은 홍진호고요. 프로게이머 중에 2등은 홍진호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봐왔던 배트맨과는 좀 다른 모습의 배트맨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 이 두 캐릭터가 결을 좀 다르게 했어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더 배트맨에서의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은 이 결을 뭔가 같이 합니다. 분위기도. 그리고 뭔가 능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배트맨을 기존에 사랑해왔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은 배트맨의 그 다크함을 여느 작품보다 가장 훌륭하게 그렸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이 배경이 아침도 없고요. 점심도 없어. 거진 밤 아니면 비 오는 밤, 그것도 아니면은 많이 봐줘서 석양이 지는 저녁. 자, 이런 배경밖에 없어요. 영화의 밝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어둡게, 딱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저도 검은 옷을 다 입고 검은 마스크까지 다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영화 캐릭터 내에서도 재미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진지충들밖에 없어. 그리고 브루스 웨인은 사회생활을 1도 안 하고요. 배트맨 활동에만 진짜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가 해왔던 것들을 나는 어둠에서 이거를 이어간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브루스 웨인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2년차가 된 배트맨은 아직 멘탈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자신의 신념 자체가 무언가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친구였던 마피아인 팔코네 그리고 또 알프레도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던 건 맞는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 고 당시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이 부인의 흠결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한 기자를 좀 돈으로 이렇게 딱 덮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자신의 친구였던 팔코네에게 이제 토마스 웨인이 이거 말 좀 잘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팔코네가 그 기자를 죽인 거예요. 자, 그 사실을 한 토마스 웨인이 난 내일 자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토마스 웨인과 부인은 살해를 당하게 되고 범인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누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2년차 배트맨의 이 혼란스러움을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네, 액션 같은 경우는 하늘에 배트 시그널이 이렇게 딱 뜨면은 악당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배트맨이 딱 나타날 때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하늘에서 뭐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배트맨이 위에서 뚝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걸 상상하는데 이 더 배트맨에서의 배트맨은 걸어서 등장해요. 어둠 속에서 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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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탄복이랑 무거운 워커 신고 걸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악당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저는 이게 좀 되게 고개가 갸웃거렸는데 배트맨들이 그 악당 무리를 제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전투력이 압도적이지가 않아. 네, 어떻게 어찌 저찌 꾸역꾸역 막 무식하게 돌진해가지고 겨우겨우 제압을 해요. 그리고 또 배트맨 하면은 원래 걔 템빨이야. 배트맨은 차랑 무기 없으면 꽝이야. 템빨이지.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아이템이 되게 많잖아요. 배트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마블의 아이언맨과 비견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템이 뭐가 없어. 예, 뭐 방탄복 그리고 뭐 줄 이렇게 촥 해가지고 그 탁 매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악당들의 다리를 딱 묶어가지고 딱 대롱대롱 걸어놓는 딱 그 정도의 액션밖에 없었다라는 거. 무언가 되게 현실 패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막 되게 화려한 액션씬이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렇게 액션씬이 많지도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또 배트맨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배트모빌, 배트카라고 불리는 배트모빌인데 원래 배트모빌의 기능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인 배트모빌은 뭔가 초기 모델의 느낌, 그냥 뒤에서 불 이렇게 빡 나가면서 빠르기만 한 그런 배트모빌을 선보입니다. 대신 펭귄과의 카체이싱을 통해서 뭔가 현실적인 모습과 되게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전과 약간 다른 모습의 배트모빌이었다. 대신 이제 카체이싱의 마지막에 불길 가운데서 딱 배트맨이 등장을 하면서 펭귄을 딱 제압하는 모습. 이거는 저는 굉장히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튼 액션도 그렇고 뭐 카체이싱도 그렇고 무언가 현실 패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배트맨의 조력자죠. 고든에 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 원래는 배트맨이 고든 청장과 이제 서로 협업을 하죠. 배트맨이 고든 청장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배트맨도 2년 차고 고든도 경위예요. 청장이 아니야. 그리고 배트맨은 사건 현장을 갈 때도 뭔가 어둠 속에서 싹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건 현장을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 경찰들이 배트맨이 그렇게 반기질 않아. 막 쳐다보는 거지. 이제 또 왔어, 쟤. 그러면 이제 고든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봐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고든이랑 자주 붙어서 같이 수사해 가는 게 좀 색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 제가 아까 그 액션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뭔가 히어로물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추리물, 탐정물 같은 느낌이 더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몰랐어요. 리뷰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DC의 약어가 어떤 거냐면은 디텍티브 코믹스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탐정 만화라는 뜻인데, 자, 어떻게 보면 배트맨의 이제 가장 근본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두고 보니까. 자, 그래서 펭귄을 만나러 갈 때도 그 클럽 문을 직접 낙낙 두드려서 직접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펭귄을 막 조사할 때는 막 취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런 연출을 보여줬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빌런인 리들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리들러도 그렇고 펭귄도 그렇고 굉장히 현실 패치가 잘 돼 있어요. 리들러 같은 경우는 그 거적대기 막 그런 거 입고 있고요. 펭귄도 그냥 이 퉁퉁한 미국 나쁜 아저씨야. 그 우리가 뭐 코믹스나 배트맨 시리즈에서 봤던 그 리들러의 녹색의 그 물음표가 있는 그 화려한 문양의 옷을 입지 않았고 되게 현실 패치된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거, 빌런들을. 아마 이 부분에서도 관객분들의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리들러는 재개발지의 중심에 있던 보육원에서 나고 자란 고아 출신이죠. 어렵게 자라나서 이 토마스의 재개발에 엮인 부패한 인물들을 정말 기가 막힌 설계를 통해서 배트맨을 통해 딱 이렇게 끄집어내게 하고 자기가 제거하고 고담 씨 자체를 굉장히 혼돈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항상 사건 현장에 배트맨한테 문제를 놓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트맨에 의해 계획이 좌절되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저는 좀 더 배트맨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빌런들이 무언가 눈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한다면은 미숙한 2년차의 배트맨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우리 예전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전의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빌런들이 누가 생각나요? 뭐 조커, 그리고 또 뭐 펭귄, 예전의 리들러, 그리고 뭐 포이즌 아이비, 기타 등등등 굉장히 빌런들을 화려하고 멋있게 뭔가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더 배트맨 같은 경우는 빌런들보다 배트맨이 더 중점적으로 보이게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배트맨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배트맨이 처음에 악당들을 제압하면서 나는 복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I'm vengeance.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장을 죽이려고 리들러의 추종자들이 이제 리들러 코스프레를 하고 막 와서 마지막에 이제 배트맨이 그들을 제압할 때 마지막에 한테 질문을 해요. 너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복수다 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수미상관적인 요소죠. 딱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배트맨은 깨달은 거죠. 아, 복수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자, 그리고 감전이 될 뻔한 거를 자기가 직접 가서 끊어내고 밑으로 내려가서 신호탄을 들고 사람들을 이끄는 영웅으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굉장히 배트맨이란 캐릭터의 성장기를 잘 그린 것 같고요. 제가 명장면으로 꼽는 부분 중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명장면을 한 3가지 정도 꼽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카체이싱 마지막에서 불길 뒤에서 나오는 배트맨,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탄을 들고 사람들을 이끄는 배트맨,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배트맨이 경찰서에 한번 또 잡혀가요. 배트맨이 잡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를 탈출할 때 옥상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배트맨이 옥상을 뛰어내리기 전에 옷을 딱 여미고 진짜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쫙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날아가면서 낙하산 같은 거 이제 축 피고 땅에 착륙을 하는데 그마저도 뭔가 온전하지 않아서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요. 일어나서 아픈 거야. 쩔뚝쩔뚝대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베스트 3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2년차 배트맨의 미숙하지만 용기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를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 배트맨이란 캐릭터를 아끼고 사랑해왔던 분들께는 정말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이보다 배트맨을 더 잘 표현했던 작품은 없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이 미완성의 배트맨이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탐정으로서 추리를 하는 배트맨의 모습까지 굉장히 잘 담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히어로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어벤져스나 이런 류의 히어로 액션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게는 이 작품은 비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되게 압도적이거나 이런 화려한 액션씬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길어요. 이 러닝타임이 2시간 56분, 거진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엔드게임 볼 때 야, 이거 너무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드신 분 거의 없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더 배트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주변 분들 중에 약간 지루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언가 긴 시간 동안 몰입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도 저는 무언가 문제를 풀고 뭔가 추리를 해가는 이 과정 자체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볼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얘기가 벌써 길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다룰 것도 많았던 영화였고요. 아직 다루지 못한 것도 많은 영화입니다. 더 배트맨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솔직히 6.5점과 7점 사이를 고민을 했어요. 약간 대중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래도 리뷰어기 때문에 7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배트맨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이 선물과도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